네, 안녕하세요. 카시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타이칸 4S를 타고 계시는 주부분이신데, 노브레키 채널이라는 채널도 이제 운영하고 계세요. 이 차를 소개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차주님 소개부터 듣는 걸로 이 차의 리뷰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인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포르쉐 타이칸 4S를 데일리 카로 사용하는 5살, 7살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평소에 좀 젊으시다, 애엄마라는 얘기를 못 믿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준비된 멘트는 사실 네. 결혼을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질문 아닌가요? 이렇게 예. 너스레를 잘 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차 지금 포르쉐 타이칸 4S 네. 이제 저희가 스포츠카 이미지, 스포츠 전기차 이미지가 되게 강한 차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줄게요. 네, 저는 30 초반부터 다양한 차들을 그래도 여자 치고는 많이 바꿔가면서 타본 편인데요. 네. 운전 취향이 개인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좋은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출력이 좀 높은 차를 좋아하는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도 네. 꾸준히 스포티 성향이 강한 차들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타던 차들은 어떤 거 가볍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타이칸 4S 네. 운행하기 전에는 네. 벤츠 AMG GT43 네. 네. 그리고 네. 포르쉐 카이엔 네. 네. 그 전에는 아우디 A7 520D 네. 이렇게 탔었습니다. 네, 정말 그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를 좀 다양하게 좀 모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러면 이 타이칸 4S를 이제 현재 고르시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떻게 되시죠? 같이 고민하셨던 모델이라. BMW 520D를 타고 나서 네. 그 다음에는 뭐를 타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국산차를 타다가 520D로 넘어갔을 때 네. 차가 무척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타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네. W의 대표 라인을 타봤으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우디 한번 타볼까? 이래서 아우디 A7으로 옮겨갔고 네. 이제 아우디까지 탔더니 그러면은 벤츠 한번 타볼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고르다가 또 네. 스포티한 성향이 강한 것이 이제 네. AMG 라인이니까 네. 그래서 GT43 모델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는 수순이죠 포르쉐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네. 이제 시승을 했었는데 네. 저는 처음에 파나메라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네. 파나메라를 저는 주행을 시승을 해봤는데 파나메라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성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길을 꽤 많이 들여야 되는 성향의 차량이다 보니까 네. 탔을 때 조금 속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사양이 아니어서 네. 사양 높은 차를 뽑았으면 파나메라도 무척이나 잘 나가고 네. 길들였을 때 어마어마한 차죠. 네. 근데 그때는 아이도 어렸고 네. 그래서 하이엔 시승을 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꼭 BMW 520D 탔을 때 그 부드러움을 만난 것 같은 네. 주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카이엔으로 갔습니다. 그 어떤 내연기관 차에 대한 그 즐거움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전기차를 고른다는 게 좀 약간은 좀 걱정되시지 않으셨어요? 전기차가 네. 아직은 초기잖아요. 네. 아직은 완전히 차가 자리 잡은 시장은 아니지만 네. 저는 궁금했어요. 전기차는 어떨까? 특히나 외계인이 만들고 튀었다는 그 포르쉐 전기차는 과연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런칭 행사를 갔었어요. 네. 근데 런칭 행사에 가서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그 포르쉐 엔진음 있잖아요. 네. 엔진음으로 층간 이동을 하는 사운드가 있었는데 네. 저는 홀딱 반했거든요. 그리고 네. 디자인적으로 워낙 네.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과 보험료, 취득세 이런 네. 것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는 제 차 같은 경우는 모델이 타이칸 4S 모델이고요. 위에 타이칸 터보 S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국내에 출시된 것 중에서는 가장 기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가격이 1억 4,560? 이고 오늘은 제가 저희 남편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남편 차 같은 경우는 옵션 2,000에서 2,500 사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취등록세 1,000만 원 초반대. 보험료는 네. 연 한 150에서 170 사이? 색상에 이제 화이트 색깔 좀 띄고 있는데 네. 이 색상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저는 이 색상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네.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특성과 네. 어울리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저는 고민 없이 화이트를 선택했는데 네. 뭐 화이트가 중고 감가 방어가 된다는 네. 그런 올드한 마인드도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블랙 앤 화이트 눈에 많이 띄는 건 네.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블랙이랑 화이트를 비교했을 때 네. 타이칸의 디자인은 트가 단연 저는 예쁘다고 느꼈어요. 정말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전문 리뷰어 뺨치는 지금 심장이 그- 벌렁거려요.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지금 예. 자꾸 언성이 높아지네요. 화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칸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랑 약간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머리 디자인이에요. 채널 노브레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앞에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주행 시에 이 양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날개짓을 한번 하네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이 양쪽 모양이 굉장히 세련되고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달려오는 제 차를 제가 보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가끔 남편이 저를 픽업 오거나 했을 때 다 끌고 오면 역시 내가 잘 선택했어.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그런 있을 것 같아요.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그럼 하지만 이 약간 저 디자인에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너무 네. 또 쥐어짜서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네.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네. 제가 타이칸을 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이유는 네. 세단들이나 스포츠카나 다 이제 네. 보면은 네. 앞태가 되게 잘 뽑으면 뒤태 어디는 조금 공들이 다 만 것 같고 아, 그쵸. 또 이렇게 네. 앞태가 좀 너무 노멀하면 네. 뒤태가 확 세련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앞태면 앞태, 옆태면 옆태, 뒤태면 뒤태, 뒤태도 네. 이보다 더 잘 뽑을 수 있을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택했으면 그냥 네. 그걸로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차의 그 장단점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장점은 총 몇 가지 정도 준비하셨죠? 장점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그치만 지금 말씀드리면서 거진 다 말을 해가지고 난해하네요.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장점 이제 간단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연 디자인이에요. 그 포르쉐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성능 자체에서는 사실 흠잡을 데 없이 차를 워낙 잘 뽑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포르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 감성이 있는데 저는 사실 데일리카로 맨날 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더구나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차에 있는 시간도 꽤 긴 편인데 데일리카로 사용하면서 편안하면서 성능 면에서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잘 뽑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성능적인 부분도 외에 디자인적인 측면, 실용성도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실용성도 꼽을 수 있겠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스포츠카, 야, 아이 둘 엄마가 타고 다닐 수 있냐.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주 한번, 좋은 질문이세요. 네, 실제로 한번 안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남편 차를 가져와서 카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빼놨거든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아시겠지만 스포츠카 차량들을 대부분 볼 때는 주로 뒷좌석이 꽤 좁아요. 꼭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해도 BMW 제가 타본 차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릴 때 520D나 그리고 아우디 A7 같은 경우도 뒷좌석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타이칸 같은 경우는 그거랑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전혀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뒷좌석 아래에는 모터가 들어있지가 않아서 한 180 정도 되는 성인이 탔을 때도 다리를 놓고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카시트 설치하고 아이들 타고 내리고 더구나 저희 아이들은 7살, 5살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카시트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이거는 또 숨길 이유는 없는데 네. 스포티한 라인을 타면서 카시트를 아이한테 해줄 때 각도가 있어요. 아이들 이 카시트를 채워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줄 수 있으면 좋은데
스포티한 성향의 세단으로 가는 순간부터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굳이 제가 제 차라고 이거 애랑 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안 드립니다. 너무 겸손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차주님, 그 타이칸을 구매하시고 나서 어떤 그 삶의 변화 같은 게 좀 있으셨을까요? 삶의 변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재밌는 건 있어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좋죠. 제가 제 채널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트라이더 게임 혹시 기자님 아세요? 네네네. 네. 그 카트라이더에 그 타이칸이 그 모델이 있어요. 게임 내에. 그래서 한번 미팅이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제 차에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보는데 와 타이칸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참 멀찌감치해서 봤어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저 친구들한테 재미나게 해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포츠 배기음을 아시죠? 타이칸은 옵션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다 보니까 그냥 내연기관처럼 자연스럽게 사운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옵션으로 사운드를 넣었는데 그래 타이칸 좋아하니? 이러면서 저는 차를 타서 출발을 할 때 배기음 옵션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가면서 이렇게 빵 이런 소리를 내줄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한 번은 더 즐겁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사연인데요,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 차에 또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